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가정주부이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반찬 가게가 성공을 거둔 덕분에 안락한 삶을 보내고 있지만 자리를 잡기에 이르기까지 서러운 일들도 제법 많았었죠.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없이 산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며 가난 앞에 당당하셨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이 늘 걱정이었어요. 특히나 결혼을 준비하던 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속상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던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큰 부잣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늘 빠듯하던 저와는 다르게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주변 누구도 남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소위 있는 티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도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거든요. 저는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에서야 비로소 남편의 배경을 알게 되었죠. 시댁의 첫인상은 으리으리하다 였어요. 내가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나 싶었거든요.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마당 딸린 단독주택이 실제로 저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심지어 그곳은 서울 한복판이었어요. 하지만 기죽지는 않았죠. 없이 산다고 기죽을 필요 없다는 친정 부모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요. 그런 저의 길을 죽여놓고 싶었던 모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양가의 격차로 인해서 결혼 자체를 반대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을까요? 듣도 보다 못한 음식들이 떡 부러지게 차려진 자리에서 시모는 첫 만남 첫 마디부터 대놓고 재산 자랑이었죠. 어때? 우린 매일 이 정도는 먹고 산다. 아, 네.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이 왜 그래? 안 놀라니? 네. 다들 처음 보는 음식들인데요. 저도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자랐어요. 친정엄마 음식 솜씨가 아주 일품이시거든요. 놀랄 일이 음식이 전부가 아닐 텐데. 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거죠? 양가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요. 그나마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이네. 남편이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며 시모에게 반발했지만 시모는 자기 할 말만 이어갔어요. 우리 재산이 현물, 부동산 합쳐서 한 80억 조금 넘나? 말이 80억이 조금 넘는다는 수준이지. 너무 많아서 뭐가 얼마나 되는지 잘 가늠도 안 돼. 현금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다. 그렇군요. 노후는 든든하시겠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아직 이르지 싶다만. 네? 우리 정도 배경에 나처럼 너그러운 시어머니? 그런 거 없다 얘. 고마운 줄 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때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며 저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더군요. 원래 눈치가 빨랐던 남편이 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막 차려는 순간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이런 업신여김까지 받아가며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찰나였거든요. 네 말대로 양가 차이가 너무 심하잖니. 그래도 걱정은 말려무나. 나 그렇게 꽉 막힌 노인네 아니에요. 너희 쪽에서 30평짜리 아파트 정도 해오면 결혼까지는 허락해줄 생각이란다. 결혼까지는 이라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요즘 결혼이 어디 공짜라든? 우리 정도 되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 시댁떡이나 보면서 살려면 30평 아파트 정도는 해와야지. 이거 아주 정말 최소한이다. 남편은 내심 속상해 있는 저를 집에 데려다주며 시모 대신 연거푸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이 어릴 적까지만 해도 시댁은 찢어지게 가난했다더군요. 그러던 중 시아버님이 개발한 기술 특허가 대박이 나면서 지금의 큰 부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아버님께서는 큰 돈을 벌어놓고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신 채로 임종을 맞으셨대요.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얻었던 지병이 화근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난 뒤로 시모가 변했다는 거죠.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기라도 하려는 듯 몹쓸 졸부티 팍팍 내는 모습으로요. 저는 그제야 평소 검소하고 성실한 남편과는 정반대되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했어요. 저를 향한 무례를 이해하고 용서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이해였죠. 결혼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어요. 양가의 차이는 사람 하기에 따라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시모될 자리가 무척이나 막막하더라고요. 현실적인 고민이었죠. 그 고민을 남편이 대번에 날려주었습니다. 엄마 얘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하는 결혼이지 엄마랑 하는 결혼 아니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나는 괜찮고. 근데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부모님 앞에서도 거드름을 피우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 친정부모님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본가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그게 말처럼 쉽냐고. 당신 낳아준 어머니인데.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 엄마도 바뀌겠지. 안 바뀌면?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끝까지 지켜줄게.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 준비를 이어갔어요. 물론 시댁에서는 돈 한 푼 받지 않았죠. 저희 부부가 사회생활을 하며 알뜰살뜰 모아둔 돈과 친정 부모님께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어렵게 마련한 오래된 빌라에 신혼집을 차렸고요. 친정 부모님의 대출은 저희 부부가 갚아드릴 예정이었죠. 시모는 어땠냐고요? 당연히 결혼을 한사코 반대했죠.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굴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결혼 후 한동안 시모의 방문이 이어졌어요. 신혼살림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대는데 없던 전까지 만들어서 떨어질 지경이었죠. 거지 같은 빌라에 산다면서 이래서 없이 산 것들은 체면이고 뭐고 모른다. 따위의 말들을 입에 올려댔고 곧 80억이 800억으로 늘어날 거라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저더러 반찬 가게니 뭐니 다 때려치우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시댁에 들어와 허드렛 일이나 하며 죽은 듯 지내라더군요. 그러면 가정부에 운전기사 월급까지 더해서 쳐주겠다나 어쩐다나. 폐악질도 이런 폐악질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도무지 참을 수 없던 저희 부부는 시모를 내쫓았어요.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요. 시모도 냉정하게 돌아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야, 시어머니 소식 들었어? 아니 왜? 엄마가 또 무슨 짓 했어? 우리 집에는 우리 못마땅해서라도 안 올 거고 혹시 장인 장모님께 무슨 실수라도? 그런 건 아니고 그쪽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무슨 큰 투자를 시작했다고. 냅둬. 자식이고 나발이고 돈맛에 아들 망신이나 주는 사람 이제 나도 신경 안 써. 다단계 같던데. 뭐? 다단계? 엄마라지만 질린다 진짜.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아주. 암튼 걱정하지 마. 걱정은 안 해. 그냥 이 얘기가 꼭 해주고 싶어서. 뭘? 나 자기 사랑해. 혹시 시어머니가 다단계로 크게 잘못되어도 난 당신 사랑할 거고 시댁 돈 보고 결혼한 거 절대 아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난 무조건 당신 편이야. 진심이었어요. 시댁의 재력을 알게 된 그 순간에 결심했거든요. 시댁의 돈, 유산, 욕심내지 말자.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할 뿐 어긋난 욕심 따위는 내 결혼에 없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부부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참 성실하고 정직하게 억척같이 살았어요. 저는 친정엄마와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에 최선을 다했고 남편은 직장에서 잦은 야근까지 해가면서 열심히였죠. 덕분에 저와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와 남편의 직장 생활이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했죠. 몸은 고되었지만 무척이나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의절한 시모의 다단계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억을 털어넣은 것도 모자라 70억 상당의 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다단계의 과한 투자를 일삼았다고요. 다단계의 본질은 결국 본인의 투자만큼이나 타인을 끌어들여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시모의 다단계 투자 행위와 홍보로 인한 피해가 저희 주변까지 닿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저의 친정 부모님을 찾아와 다단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다단계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시모 본인도 잘 아는지 네트워킹 마케팅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요. 그래봤자 이름만 다른 다단계일 뿐인데요. 저희 부부는 시모의 다단계 마수로부터 친정을 지켜야만 했고 그래서 시모에게 맞서기로 했죠. 저희 신혼집에서 쫓겨가던 날 앞으로 인연은 없는 걸로 했던 거 아닌가요? 내가 나만 쫓아고 이러니? 이게 다 양가 유복하게 잘 살자는 깊은 생각이라는 건 왜 몰라? 왜요? 사람들 몇 명 데려올 때마다 어머님 다단계 등급이 높아진다던가요? 높아진 등급만큼 훨씬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챙겨준다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란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같은 사기극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는. 여기 통장 좀 보렴. 돈이 따박따박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응? 시모가 보여준 통장에는 다단계 사업체로부터 실제로 거액의 금액이 따박따박 입금된 내역이 버젓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부부와 친정 부모님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저렇게 한동안 배당금을 정상으로 지급하는 척. 결국에는 배당금은커녕 원금까지 홀라당 빼먹고 도망치는 사기극이 눈에 훤하니까요. 또한 거짓골이 된 시모의 모습도 눈에 훤했어요. 시모가 보여준 통장에 박혀있는 입출금 내역. 그랬습니다. 시모는 다단계 배당금까지도 고스란히 다단계에 재투자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똑같은 사기예요. 원금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투자금 빼세요. 쫄딱 망하고 거리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요. 하여튼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돈 냄새를 맡을 줄을 몰라요. 돈 냄새를. 이러니 평생 거짓골을 못 면하는 거지. 입만 열면 그놈의 거짓골 진짜. 본인이 스스로 자식 앞에서 웃음골 만들고 있는 거 모르죠? 돈 냄새는 무슨 사기당하고 있다는 거 혼자만 모르고 있는 주제. 겉도 영 끄는 자식 내외에 업신여기던 사돈댁까지 쳐들어와서 염치도 없이. 이년이 이게 시험이 잡아먹으려닐세 이거. 경고하는데 곱게 돌아가세요. 낳아놓은 자식한테 그나마 의절한 못된 부모 취급이라도 받으면서 지내고 싶으면. 여기서 더 바닥까지 보여준다? 그때는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수가 있어요. 시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구겨지는 순간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딴 일로 찾아오지 마. 엄마가 이럴수록 내가 창피해. 우리는 속아줄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가급적 안 보고 살면 더 고맙겠고. 부인이랑 사돈 앞에서 아들내미 체면 좀 구겨놓지 말라고 제발. 맥없이 돌아간 시모는 무척이나 초조한 모습이었고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아, 시모도 다단계가 사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구나. 원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자식 내외와 사돈에게까지 추태를 부린 거구나. 오래지 않아 큰 사달이 나고야 말겠구나. 그 뒤로도 시모는 저희 부부와 친정을 수시로 찾아왔어요. 매번 다단계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였고 저희는 매번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며 시모를 쫓아내었죠. 가증스러웠어요. 다단계가 사기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다는 건. 자식이고 사돈이고 다단계 수렁에 빠져 삶이 망하거나 말거나 본인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잖아요. 부모된 자가 어쩌면 저리도 이기적일까. 정만 뚝뚝 떨어져 갔죠. 그러는 한편으로 저희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는 돈에 눈이 멀어 회개한 짓이나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침내 대박이 났어요. 저와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가 막가 위생으로 소문이 난 덕분이었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남편도 직장에서 대박을 냈어요. 남편이 주도하던 프로젝트가 거액의 계약에 성공한 것이죠. 남편은 큰 성과금과 함께 승진을 이루었고요. 두 호사를 동시에 맞이한 저희 부부는 그동안 꼬박꼬박 저축해왔던 돈과 남편의 인센티브를 합쳐 친정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면서 생겼던 대출금을 모두 갚아드렸어요. 행복한 날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저와 친정엄마는
반찬가게 분점까지 내었고 중견 유통업체와 납품 계약까지 맺었어요. 그렇게 1년을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아서 새 신혼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입만 열면 요구해 댔던 바로 그 30평 아파트였죠. 새 신혼집을 계약하던 날 저는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어요.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속으로는 시모로부터 받았던 서름이 꽤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서름까지 털어낸 저희 부부 앞에는 꽃길만 가득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가 새 신혼집 입주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그 1년 사이 잠잠하던 시모가 저희 부부를 찾아오더군요. 역시나 제가 반드시 사달이 나리라 예상했던 거짓골 그대로였죠. 반찬 가게가 제법 잘 된다지? 열심히 정직하게 산 덕분이죠. 누구처럼 되지도 않는 욕심에 빠지지 않고. 그런데요? 아무리 서운한 사이로소니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잖니. 아범 낳아준 친모구. 죄송하지만 용건만 말씀하시겠어요? 납품기일 맞추려면 많이 바빠서. 있잖니? 나 단칸방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렴. 올 것이 왔구나 싶은 제가 빤히 쳐다보자 시모가 얼마나 급했는지 대뜸 싹싹 빌며 애원하더라고요. 지난 일은 미안하게 생각해. 난 정말 악의는 없었다. 다단계니 뭐니 했던 일들 다 사과하마. 이렇게 비르마. 그러니 어디서든 살 수 있게만 해다오. 아니, 무슨 손해를 얼마나 받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이어지는 시모의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80억이 훌쩍 넘어간다던 시댁 재산은 한 푼 남아있지 않더군요. 더욱이 뜸했던 지난 1년 중 6개월 남짓을 집도 절도 없이 하루하루 여기저기 기생하는 신세로 보냈답니다. 솔직히 이렇게 될 줄 다 알았잖아요. 저한테 처음 쫓겨나던 날에 이미 다단계가 사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든 될 줄 알았지. 사람들 많이 모아서 블루 다이아몬드 등급까지만 올라가면 800억쯤 우습게 벌 줄 알았어. 전 분명 경고했는데 그걸 무시한 사람은 어머니 본인이잖아요. 심지어 사기인 거 다 알면서 자식 내배랑 사돈까지 끌어들이려고 했었잖아요. 자식이랑 사돈이야 인생이 망하건 말건 본인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니까. 그래놓고 단칸방을 바래요? 아니, 얼마나 더 추악한 모습까지 보여주려고요. 사람이면 제발 사람답게 염치 좀 있어 봅시다, 제발. 그래서 이렇게 싹싹 빌잖니, 응? 어떻게 하면 원망이 좀 풀리겠니? 사과는 본인 아들한테 하세요. 어머니한테 제일 크게 실망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본인 핏줄이니까. 시모를 그렇게 돌려보냈지만 솔직히 속은 편하지 않았어요. 저야 시모가 당연히 밉죠. 꼴도 보기 싫죠. 세상 어느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을 업신여긴 것도 모자라 지 살자고 사기극에까지 끌어들이려 했던 시모를 쉽게 용서하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이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소주잔까지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기울여 가면서요. 남편 또한 시모가 밉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을 뵐 면목이 없는 눈치더군요. 고생만 하다가 부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그 채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텐데. 저희 속이 불편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 편인데 그런 남편이 속상해하고 있으니까요. 근 한 달 정도를 고민하던 저는 남편을 이끌고 시아버님께서 잠들어 계신 낙골당을 찾았어요. 시아버님의 영전 앞에 시모의 이야기를 조심조심 털어놓았죠. 당신이 일군 재산을 시모가 다단계 사기로 탕진해버린 탓에 거지꼴이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남편이 시아버님을 떠올리며 속상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요. 그리고는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난 무조건 당신 편이라고 했던 말 기억해? 기억하지 그럼. 얼마나 고마웠는데. 그럼 됐어. 난 지금도 당신 편이야. 앞으로도 당신 편일 거고. 그니까 당신 뜻대로 해도 좋아. 다음 날은 마침 저희 부부가 새 신혼집에 입주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새 신혼집에 이사를 마치기 무섭게 모든 짐이 빠져나간 채로 텅 빈 옛 신혼집에 시모를 데려다 놓았죠. 그곳은 바로 시모가 일만 열면 거짓골이라며 흠을 잡아대던 오래된 빌라였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눈치인 남편 대신 제가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입만 열면 부르짖었던 30평 아파트는 못 해드려요. 내 처지에 무슨 자식 잡아먹으려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판국에. 왜요? 이제야 좀 후회가 되는 모양이죠? 제대로 잘못했구나.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미리 얘기해요. 이거 제가 어머님 본인한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범이 돌아가신 시아버님께 해드리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니? 입만 열면 거지 발삭의 소굴이라고 트집을 잡아내던 여기라도 괜찮다면 여기 머물러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시모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오열하더군요. 고맙다, 고마워. 안 그래도 금방 겨울인데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었어. 더 빌붙을 데도 없고 못난 시엠이 용서해줘서 고맙다, 진심으로. 용서한 거 아니라고요. 꼴도 보기 싫은 게 저희 부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무렴 내가 오죽 미웠을까. 내가 생각해도 밉상에 진상에 참 몹쓸 년이었다 싶었는데 오죽했을꼬.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신 시아버님 해드리는 거라고. 그럼 내 다시 열심히 한번 살아보마. 다시는 과분한 돈 욕심도 내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다시 잘 살아볼게.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님 아직 용서 안 했어요. 그냥 마지막 기회를 드렸을 뿐이죠. 또다시 헛된 돈 욕심에 해괴한 행동 하시면 그때는 아들 며느리 없는 줄 아세요. 시모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옛 신혼 빌라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공공근로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어머님 스스로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스스로 뉘우친 바가 꽤 큰 모양인지 지금까지도 개가천선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저희 부부는 시모를 늘 경계하고 있죠. 사람 쉽게 고쳐지는 법 아니라잖아요. 한 번은 천륜으로 감싸주었지만 두 번은 저희로서도 어쩔 수가 없기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이에요. 시어머니께서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떨치시고 사람다운 모습을 완전히 되찾기를 기원하면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사는 자신에게 오늘은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나 참 잘 살아왔다. 참 잘했다. 이렇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